황태순 TV 초대석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여론조사는 정확한 것이 그런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김장수 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님은 한국의 스티브 배넌,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선거 전략가입니다. 그 맨하탄의 부동산업자, 브로커, 말 거칠게 하고 앞뒤도 잘 안 맞는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앞세워서 새로운 선거 전략을 세워서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를 위해서 만든 전략이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정리하면 아메리카 퍼스트인 것 같아요. 산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을 우선시하고 외국에 나갔던 기업도 불러들이고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중남미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을 제한함으로 해서 미국의 중산층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제 정치 질서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다자적 협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이해가 걸린 데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하여간 유명한 분인데, 제가 김 박사님을 한국의 스티브 배넌이라고 소개하겠다 그랬더니 황태순 평론가가 한국의 쪽집게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느 게 나왔습니까? 스티브 배넌하고 쪽집게하고. 쪽집게 안 했습니다. 쪽집게. 제가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다 지금 늘 그런 설명 들으실 거예요. 그 김 박사님은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 한국에 오셔서는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싸울 때, 당 후보로 싸울 때 이명박 캠프의 여론조사 팀장 하셨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5년간 청와대 여론조사 팀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선거할 때는 박근혜, 홍준표 다 여론조사 팀장을 하셨으니까 한국의 쪽집게라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늘 조사한 거에서도 지지율이 52.5%, 잘 못한다는 게 42% 나왔는데, 아직도 2년차 이제 중반 넘어선 것 같은데도 50%가 안 무너져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지지가 높은 겁니까? 일단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52.5%인데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흐름이 되게 안 좋고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1년 6개월 된 시점에서 50%를 간 넘는다. 그리고 그게 큰 악재 없이 계속 떨어진다. 이 흐름이 다른 대통령들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임기 초반이 높았던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기 2년차, 3년차 되면서 5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52%라는 건 맞느냐 이건데, 근데 보통 좀 너무 많이 과다한 거 아니에요? 42% 받은 대통령인데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일자리도 떨어지고 했는데 52%? 너무 많다 그러는데, 실제 조사에서 엄밀하게 지금 샘플을 만들고 측정하고 이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여론조사의 기본 패턴들이 있는데요. 임기 초에는 대부분 다 높습니다. 자기 지지자보다는. 그리고 70, 이제 80. 국민들도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 3년차 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비록 그 양반을 안 찍었고 그 당을 지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임기 초에 높고,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대선 때 자기가 얻었던 표보다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주 최악의, 이게 이제 한국 대통령 여론조사의 이제 기본인데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그럼 이 조사는 정확하냐?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자료가 오픈되지 않았지만 저는 10% 정도는 좀 많이 나오게 잡히는 거다.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거다. 52라면 엄밀하게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그러죠. 한 1000명 정도 조사하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짜였다면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정성껏 조사했다면 한 42%. 지금 그러면 지지표 정도 남아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쪽집게라고 해서 아무 근거, 근거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샘플이 국민 전체를 얼마나 그대로 반영하느냐인데 그거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번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느냐. 예를 들면 문재인을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잡히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오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요. 과대 대표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관이 지금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가 계속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그 결과는 공개를 안 하는데 어쨌든 올해 2월까지 공개했는데 그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41%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조사에서 6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사람들이 샘플에 더 많이 잡히고 적극적으로, 있다. 예,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 과학적인 조사라면 그걸 좀 잘라내야 되는데 잡다 보니까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아주 과학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안 잡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응답률도 낮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건 이제 여론조사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나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은 사람들이 여론응답을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네. 하여튼 발표된 것보다는 아마 한 10%포인트 빠져 좀 있는 빠지게 게 보는 게 사실일 정확하다. 거예요. 예. 응답률도 무척 낮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명을 물어보면 1명 정도를 대답하면 응답률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갤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0% 근방에 있을 건데 리얼미터나 이렇게 ARS라고 하는 녹음된 전화 예. 자동 응답. 예, 그거는 지금 뭐 5%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되게 낮은데 전체 국민들한테 문재인 찍은 비율을 보니까 여기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왜곡하는 건 그거네요. 그 어떻게 뽑아 추출을 하든지 간에 문재인 응답자가 한 그렇죠. 42% 정도 나와야지 맞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잘하라는 예. 격려 지지를 위해서 응답을 열심히 하는데 예. 그게 60% 이상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응답률이 너무 낮으니까 정치에 예.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전화 받아서 그렇죠. 한국갤럽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대답해 주는 거니까 예. 좌든 우든 굉장히 정치에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그런 조사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그걸 지금 제가 여론조사 회사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서는 우리나라 조사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뭐 그걸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뭐 꼭 정석대로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석대로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수행 지지 지금까지 나타난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다른 대통령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상당히 괜찮았다가 후반에 가면 대부분 대통령들이 20%를 못 넘으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죠? 뭐 한 자릿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20% 밑으로 왔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4%까지 나왔다는 뭐 그렇죠. 조사도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따라가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기저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높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빠지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지금 예. 급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은 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지 1년 반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1년 반을 조금 넘은 상황이에요. 안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5월에 취임하셨으니까 2017년 5월이니까 1년. 근데 지금 MB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2년 반에서 3년 넘어가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기본 패턴은요. 근데 그게 빨리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출발해서 빨리 하락을 하고 있고 롤러코스터를 탄 형세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악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광우병 뭐 파도 이랬죠. 있었고. 근데 이 양반은 이게 1년차 지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40% 후반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때문에 이게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 9월에 평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12주 조사를 했는데 한 번 조사할 때마다 3%씩 빠졌습니다. 쭉 빠지다가 평양 정상회담하고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 다시 또 쭉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아픈데 아픈 이유가 딱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건 없는데 계속 아프고 시들시들해요. 그럼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게 안 좋은 거니까 몸에 어딘가에 그렇죠. 병이 크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그동안 지탱해온 두 가지 추진 로켓이 있다면 하나는 적폐청산, 예.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속이 될까요?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제 환호했던 20대, 30대 가운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쭉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남북 관계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이 20대에서 많이 빠지고 영남 빠지고 자영업자 빠지는 이영자 효과다 그러는데 이 아마추어의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건 이번 주 초에 나온 조사 결과고요. 또 이번 주 말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보면 특히 이제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해설 기사를 쓸 때요. 이번 주에 20대가 많이 빠져. 저번 주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 20대가 많이 빠지면 다음 주 조사에서는 그거보다는 또 20대가 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대통령 지지율이 그 주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반응을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번 주는 몸 컨디션이 좋았다가 다음 주에 나빠. 그럼 이번 주에 요것 때문에 나쁘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특별한 악재 없이 빠져요. 근데 조금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 우리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하여간 이게 급속하게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럼 경제겠네요. 경제죠. 그 다음에 또 이 변곡점이 될 어떤 사건들은 뭐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변곡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되기 되게 어려운. 그러면 적폐청산으로 뭐 생활적폐 뭐 몇 대 그거 안 생활적폐 됩니다. 하고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김정은을 연말에 불러오고 하고 하더라도 다시 추진력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뭐 이제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거를 조금 해서 조금 오버를 해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나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표현으로 기초 체력이 매우 허약해진 지지율로 갈 거다. 이게 경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폐청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높아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극대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공격하니까 박수를 쳐줬는데 이게 공격의 화살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지난 얘기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풍 이쪽으로 확 몰다가 내가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발이 확 틀려서 나한테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이거는 기초 체력이 약한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젊은이들 특히 20대 30대의 분노라는 건 내가 직면한 취업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정부에게 갈망을 하는 건데 이 분노가 전 정권을 책임졌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막 쏟아졌다가 이제는 또 이게 뭐 다른 요인이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저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젊은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경제를 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기초 체력 얘기가 그래서 기초 체력이 안 좋은데 기초 체력을 좋게 하려면 꾸준히 몇 년간 운동을 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기초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도 특히 20대 여기에서는 이제 공정함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순실 뭘 챙겨줬다 정유라 입학이 도화선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내로남불 문제가 걸리는 거죠. 아, 그래 그런 거 문제라고 했고 당신들이 촛불 그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고용 세습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는 그 전보다 더 심하다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정하다고 해서 최소한 나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줄 거다고 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거나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랬을 때 배신감이 확 도는 겁니다. 그거에 가장 민감한 게 20대이고 그래서 20대가 도는 거여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경제를 뺀다 해도 그럼 그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군들을 쳐야 됩니다. 야 민주노총 니도 그렇게 하지 마. 그 박원순 시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그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전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저도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참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언행이 다르냐.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는 사법기관들 검찰 경찰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뭐 자신들의 뭐 전유물인 것처럼 휘두르면서 뭐 정적들을 제거하고 전 정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그리고 뭐 경제에 있어서도 분배정의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뭐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낙하산 얘기하지만 이 정부만큼 더 이렇게 그냥 여론 의식 안 하고 그렇죠. 자기 사람들 네. 갖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심어놓는 게 이건 보기 어려웠던 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건 네. 어떤 면에서 이율 배반인 거죠. 자신들이 추구해온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눈치 안 보고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놀란 게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정치권 인사들을 했다 뭐 그런 건 뭐 항상 해오더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 팬카페 뭐라 하셨던 분 어디다 임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박사모 회장을 어디 공공기관 뭐 이사 비상임 이사들을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사실 가장 얘기하기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비판에 대해서는 칼 같은데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위에서 같이 뭐라 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인데 그거 지적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김장수 박사께서 그래도 MB 정부에서는 청와대 여론조사 팀장으로 거의 5년 가까이 하면서 국정 기조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매주 하시고 뭐 포커스 그룹들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쭉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50% 밑으로 곧 이제 추락할 것 같은 문재인 청와대의 이 국정 기조 관리 팀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두세 가지 해주시죠. 하나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이 사실하고 많이 어긋나요. 그럴 때마다 국민들 짜증이 높아갑니다. 이거 딱 요거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소통 좀 해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띵 나와가지고 제가 뭐 장관들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나요? 이 양반이 세상 엉뚱한 데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지금 경제 다 어렵다 그런다. 근데 대통령 혼자 앉아서 뭐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90%는 괜찮다더라. 뭐 지금 노조 올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분발하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잘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 현실 인식이 완전히 국민들하고 달라요. 그 현실 인식을 바로잡아 놓기 전에는 이 인식 생각이 다르면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경제,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참모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관저에서 안 나왔다 그러는데 문 대통령은 뭐 활발하게 다니고 그 뭐 참모들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안에서 그렇게 해보면. 그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제 플라톤의 그 우상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동굴의 우상. 사람들을 안 만나도 문제지만 사람들을 만나도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암만 얘기해도 내 고집이 있어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만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지하게 독선적인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운동권 정부다. 저는 그게 가장 현실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적폐 세력의 비판 정도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고 다녀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권을 이제 이끌어가는 기획팀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지지율, 우리에 대한 지지가 또 받쳐주는 두 개는 적폐청산이고 남북관계니까
뭐 생활 적폐를 또 뭐 최근에도 규정을 했던데 검찰, 경찰 뭐 다 동원해가지고 적폐 청산하고 그 뭐 저 상류층들의 뭐 갑질 이런 거 폭로하고 하고 그 김정은을 이용해서 뭐 좀 뭐 해보겠다라는 그걸 계속 해보고 싶은 유혹에 빠질 텐데 그 시도는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생활적폐 제대로 하면 효과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효과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적폐 하면 일상생활에 느끼는 적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20대나 20대 부모를 둔 사람들이 야 고용세습이 뭐냐? 그럼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찍어서 하는 게 아니 지금 20대 애들 취직도 안 되는데 일자리라도 공정해야지. 그럼 그게 생활적폐. 그럼 그거 전면 수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왜 못한다고 하냐면 이게 상대방일 때는 공격을 하지만 이게 내 편이 그럴 땐 이 사람들 여기서 딱 멈추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통일대박론입니다. 네. 통일대박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도 먼 훗날이고요. 근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대박 뭐 통일이 뭐다 뭐 평화가 경제다 이러면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순간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지지도를 끌어올린 거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서로 연말에 뭐 답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잠깐일 거다. 지지율 5% 10% 올랐다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9월에 평양 답방에서 확 끌어올렸다가 다시 쭉 빠지듯이 근데 이게 내려오는 흐름을 막지 못할 거다. 네. 하여튼 뭐 이 대통령 여론조사 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도 이제 긴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김 박사님 그 지적대로 좀 현실 인식 똑바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그래도 정권을 안정적으로 부양시키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대통령 그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42% 그렇죠. 받았던 대통령이 30%가 된다는 거는 지지 경력성을 합해서 30%라는 건 자기 지지층에서 12% 빠진 거니까 뭐 정말 그 핵심 좌파, 진보, 코어 그룹 외에는 다 떠난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50% 이 선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까지 하고 2편에서는 또 이 얘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